개별 종목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안정적인 흐름은 지수 안에 이미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참 묘합니다. 차트만 보면 올라가는 구간도 분명히 보이고 결과만 보면 그때 그냥 유지할 걸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오르는 흐름 속에서도 중간중간 조정은 반드시 찾아오고 바로 그 시점에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은 어떤 소식이 나오느냐에 따라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게 진짜 좋지 않은 신호인가? 이번에는 다를 수 있는 걸까? 지금 정리해야 하나? 결국 흔들리는 이유는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앞으로 다시 회복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 자체가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애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 위에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각 기업의 미래를 일일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살아남은 기업들이 계속 쌓이는 지수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개별주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흐름과 장기 성과를 함께 가져가는 현실적인 방향이 어떤 모습인지 확실하게 잡으실 겁니다. 이 자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S&P 500의 장기 조정 구간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S&P 500은 과거 여러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다시 본 흐름을 회복해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50% 이상 흔들린 시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의 회복 속도나 기간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다시 본래 흐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차트만으로는 구간별 흐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표는 약 30년 동안 S&P 500이 최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받았던 시기들만 모아 놓은 것입니다. 전체 기간이 30년 가까이 되는데 10% 이상 조정은 총 11회였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2, 3년에서 한 번 정도 발생한 셈이죠. 조정폭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6%까지 다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 흐름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계속 관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하락 구간은 하락 일수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회복 구간은 조정 이후 전체 기간 동안 이어지는 상승 흐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0년 중 아주 제한적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조정보다 회복과 정상 흐름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M2, 즉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M2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방향을 보여왔습니다. 특정 시기에는 조정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으로 보면 전체적인 유동성은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중의 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의 가치가 천천히 변화하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제품,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매출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의 매출이 커지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도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음 차트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차트는 S&P 500 지수와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흐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기업이 주식 한 주당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때 지수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중 유동성은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그 환경에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도 함께 성장하며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수의 방향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수는 단기 조정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본래 흐름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온 것입니다. 지수는 과거 여러 구간에서 흐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수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 종목은 기업 자체의 이슈에 따라 흐름이 크게 바뀌는 경험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은 규모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과의 퍼센티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자금 규모가 절대 성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개별 종목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300만원을 사용했고 운 좋게 흐름이 좋아져 100% 상승 구간을 겪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자금은 300만원입니다. 반면 다른 분은 지수의 장기적인 흐름을 참고해 1억원 규모로 배치했고 해당 구간에서 10% 정도의 상승 흐름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우 늘어난 자금은 1000만원이 됩니다. 단순히 퍼센테이지만 보면 개별 종목이 더 커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한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수 쪽이 더 큰 절대 성과를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3억 원이고 매년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연간 약 600만 원의 가치 변동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의 예로 돌아가면 개별 종목에서 300만 원이 늘어났어도 이는 전체 자산의 약 1% 수준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흐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폭이 부족한 셈입니다. 반면 지수에 1억 원 규모로 배치해 1000만 원이 늘어났다면 이는 전체 자산의 약 3.3% 수준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자산 증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별 종목에서 높은 퍼센테이지의 성과를 만들어도 전체 자산이 커지기에는 한계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장기적으로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로 배치하기 쉬워지고 그 결과 전체 자산을 성장시키는데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퍼센티지가 아니라 전체 자산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자료는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여기 나오는 액티브 펀드는 전문가가 직접 종목을 선택해서 구성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합니다. 미국 대형주 액티브 펀드를 장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88%의 펀드가 동일 기간의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15년처럼 긴 구간으로 봤을 때 전문가 10명 중 9명 정도가 지수보다 낮은 흐름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수보다 더 나은 흐름을 보인 펀드는 약 11%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전문가들조차 종목을 직접 고르는 방식으로 지수의 장기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업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처럼 시간이 제한된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종목 선정을 잘하여 지수보다 높은 흐름을 만들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보다 더 구조적인 방식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한번 시장에서 오래 활동해온 대표적인 투자자들의 장기 성과 흐름을 보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례로 워렌 버핏은 장기간 약 연평균 20% 내외의 흐름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터 린치는 약 29% 수준의 흐름을 보인 기간도 있었지만 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단순합니다. 버핏처럼 세계적으로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장기 흐름이 이 정도라면 S&P 500이 장기적으로 약 10% 안팎의 성과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수가 가진 특성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줍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시장의 장기 흐름과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개인이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 전체보다 더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종목을 선택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중심 접근이 결코 낮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장기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레벨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수 기반 투자 안에서 더 높은 변동성을 활용하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기본형부터 보면 1999년 이후 장기 흐름에서 연평균 약 9%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종목 선정을 하지 않아도 오랜 기간 일정한 복리 흐름이 축적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지수는 장기 구조가 이미 검증된 기반이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유동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기업들의 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면 지수는 결국 긴 시간 동안 상향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수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전략을 확장해야 그 선택이 의미를 갖습니다. 기초가 불안정한데 변동성을 키우는 건 전략이 아니라 운이 되기 쉽죠. 지수 기반은 그 반대입니다. 이미 구조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2. 변동형. 고변동형은
지수의 방향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구조다. 많은 분들이 변동형은 더 빠르게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변동형, 고변동형은 기본형이 가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움직임의 폭만 더 크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즉, 기본형이 장기간 우상향한다면 변동형과 고변동형에서도 같은 방향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걸 위험하게 높은 성과를 노린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전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기본형은 안정적이고 변동형은 그 안정된 구조 위에서 움직임의 폭을 키운 버전이며, 고변동형은 그 폭을 더 크게 반영한 형태입니다. 즉, 지수의 검증된 구조 플러스 선택한 움직임의 크기, 이 두 요소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지수 투자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미국 주식 초보자가 기초부터 한 단계씩 성장하면서 배울 수 있는 채널로 만들 생각입니다. 첫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되도록 만들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